오전 9시.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쳐 들어온다. 저는 58의 나이로 이제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같이 눈이 떠지는 게 나이 든 사람의 숙명이라고들 하죠. 남편 준석이는 여전히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20년을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좋아하는 간도 반찬 조합도 제 손에 익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20년 전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 그때 저는 38, 남편은 44이었죠. 둘 다 재혼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첫 부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였다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달라고 했죠. 저는 그 상처받은 남자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제 첫 결혼도 순탄치 않았으니까요. 여보 밥 먹어.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뭐야, 된장찌개? 잘 먹겠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남편입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큰 싸움 한 번 없이 지냈습니다. 오전 11시.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빨래를 널며 생각에 잠깁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남의 눈치가 보였죠. 재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친정 어머니는 남자가 전철을 사고로 잃었다는데 그게 진짜 사고였는지 어떻게 아냐고 의심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말씀이 황당하기만 했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빨래 집게를 집어듭니다. 남편은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이 집도 함께 장만했고 예금도 둘이서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20년이면 부부라고 부를 만한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사진첩이 보입니다. 저희 부부의 추억이 담긴 것들. 제주도 여행, 결혼기념일 외식, 명절 때 조카들과 찍은 가족 사진들. 오후 2시 반. 현관문 초인종이 울립니다. 택배인가 싶어서 대충 머리를 쓸어 넘기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은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주름이 깊고 눈가가 처져 있고 마치 오랜 시간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합니다. 누구세요? 제가 경계하는 투로 묻습니다.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이상합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감도 뒤섞인 것 같은 복잡한 눈빛입니다. 여기 박준석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여자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박준석의 아내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뭐라고요? 아내? 무슨 소리세요? 저한테 무슨 사기를 치시려고? 사기 아닙니다. 저는 25년 전에 박준석과 결혼했어요. 법적으로 정식 부부입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낡은 서류 봉투입니다. 제 호적 등본이에요. 그리고 결혼증명서. 확인해 보세요. 제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펼쳐봅니다. 성명 김은숙. 배우자 박준석. 혼인신고일 2000년. 이건 말도 안 돼요. 남편 전처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럼 당신은 대체 2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건 당신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오후 6시. 남편이 퇴근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이 평소처럼 무덤덤합니다. 다녀왔어. 오늘 저녁은 뭐? 남편의 말이 멈춥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본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서류 가방이 손에서 떨어집니다. 쑥?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여자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보. 아니, 당신. 어떻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남편이 이 여자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당황한 표정. 만약 정말로 교통사고로 전철을 잃은 것이라면 왜 저렇게 놀라는 걸까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면 기쁨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당신, 어떻게 나온 거야?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깨닫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20년간 제가 믿어왔던 이 남자가 제가 몰랐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여자가 차갑게 웃습니다. 궁금하세요? 제가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당신이 저를 어디에 가뒀는지.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챕터 죽은 줄 알았던 여자. 오후 6시 10분. 거실은 숨이 막힐 듯 고요합니다. 남편 준석이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소파에 앉은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 은숙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도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은 제 쪽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여자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준석 씨 놀랐죠? 당연히 놀랐겠죠. 은숙이 천천히 말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갑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20년 만에 바깥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은수가, 너, 정말, 내 접니다. 당신 아내 김은숙. 법적으로 정식 배우자인 김은숙이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후 6시 30분. 저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은숙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갑습니다. 마치 원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여보. 제가 남편의 팔을 잡습니다. 남편의 팔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식은땀입니다. 나도 모르겠어. 은숙이가 죽은 줄 알았어. 정말이야. 거짓말. 은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당신은 제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그곳에 가뒀으니까.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요? 어디에 가뒀다는 거예요? 은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병원 서류인 것 같습니다. 성심정신병원. 저는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당신이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서 저를 강제 입원시켰어요. 제가 조현병이 있다고, 자해 위험이 있다고, 폭력성이 있다고. 아니야, 그건. 증거 다 있어요. 은숙이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집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듭니다. 입원 날짜 2005년 4월 12일. 환자명 김은숙. 보호의무자 박준석. 20년 전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기 딱 6개월 전입니다. 오후 7시.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은숙아, 그건 내가 정말 이상했잖아. 밤마다 소리 지르고 나한테 칼 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숙이 소리칩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당신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 은숙 씨 잠깐만요.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숙이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에 연민 같은 게 어립니다. 당신도 피해자네요. 이 사람한테 속은 또 다른 피해자. 무슨 소리예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어요. 아파트 2채하고 예금 3억.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은숙이 천천히 말합니다. 결혼하고 1년 뒤였어요. 박준석 씨가 갑자기 제게 정신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검진 한번 받아보자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저를 못 나가게 했어요. 입원실에 가뒀어요. 제가 소리 지르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강제로 약을 먹이고 묶었어요. 당신이 폭력적이었으니까. 남편이 소리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당신이 돈 주고 매수한 의사였잖아요. 오후 7시 30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얼굴에서 저는 낯선 무언가를 봅니다. 거짓말쟁이의 얼굴입니다. 여보, 진짜예요? 은숙 씨 말이 진짜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이 대답입니다. 저는 소파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럼 당신이 저한테 한 말은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교통사고로 전처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은요? 미안해.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입니다.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러고는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그게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후 8시. 은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냅니다. 이건 당신이 저를 입원시킨 직후에 처리한 재산 이전 내역이에요. 제 명의 아파트를 당신 명의로 바꿨죠. 제 예금도 인출했고요. 서류가 탁자 위에 쌓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아직 당신 아내예요. 이혼 서류는 없으니까요. 그 말은? 은숙이 저를 쳐다봅니다. 이분과 당신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무효. 20년이 무효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올립니다. 머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20년 동안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뭐란 말이에요? 은숙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동거녀요.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정식 배우자가 아니에요. 제 눈앞이 흐려집니다. 2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명절 때 시댁 음식 만들고 남편 아플 때 병원 모시고 함께 웃고 울고. 그 모든 게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오후 8시 30분.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나중에는 말하려고 했어. 근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닥쳐요. 제 입에서 차가운 말이 나옵니다. 지금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은숙을 봅니다. 은숙 씨, 그럼 왜 이제야 나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면서요? 한 달 전에 병원에서 화재가 났어요.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쳤죠. 은숙의 목소리가 담담합니다. 그리고 제 권리를 찾으러 왔어요. 빼앗긴 20년을, 제 재산을, 제 인생을. 저는 남편을 내려다봅니다. 무릎 꿇은 남편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신 나가요. 여보. 나가라고요. 오늘 밤은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실에는 저와 은숙 두 여자만 남았습니다. 두 여자. 한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 차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물으면서도 제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립니다. 그러죠. 은숙이 대답합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만 부글부글 울립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오늘 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챕터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 다음날 오전 7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샌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은숙 씨는 안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제 안방에서요. 아이러니합니다. 20년 동안 제 집이라고 믿었던 이곳에서 제가 소파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라니. 핸드폰이 울립니다. 남편입니다. 26번째 전화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은숙 씨가 일어나신 모양입니다. 잠 못 주무셨어요? 은숙 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묻습니다. 얼굴이 어젯밤보다 조금 나아 보입니다. 네, 은숙 씨도요? 저는 20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어요. 병원 침대가 아닌. 그 말에 제 가슴이 아립니다. 20년. 이 사람이 잃어버린 20년. 오전 9시. 은숙 씨가 떠났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은행도 가봐야 하고. 문 앞에서 그렇게 말하던 은숙 씨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거실 곳곳을 둘러봅니다. 20년의 흔적들. 저와 남편이 함께 고른 소파, 명절마다 가족사진 찍던 거실,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은 시계. 이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엔 친정 동생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니 매형 찾았어? 어제부터 우리 집에 있는데 계속 술만 마시고 있어. 그냥 있게 내버려둬. 무슨 일 있어? 언니 목소리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끊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결혼이 무너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요? 오전 11시. 친구 명숙이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너 왜 동네 슈퍼에서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갔어? 기분 나빴잖아. 미안,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 왜 그래? 말하고 싶습니다. 명숙이는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제 남편이 전철을 정신병원에 가뒀었대요. 그리고 저랑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래요. 저는 20년 동안 동거녀였대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그럼 푹 쉬어.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입니다. 20년을 속아 산 바보 같은 여자라는 게 창피해서입니다. 오후 2시.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사실혼 관계 중혼 재산분할 법적 권리. 화면에 뜨는 글들이 잔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결혼은 법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중혼의 경우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법적 우선권을 가집니다. 제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제가 함께 모은 재산은요? 이 집도 예금도 전부 법적으로는 남편 것이고 그럼 은숙 씨 것이 되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오후 3시 30분. 저는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습니다. 20분 동안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상담이 있어서요. 젊은 변호사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오후 4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남편분은 첫 번째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동안 의뢰인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거네요. 네. 혼인신고는 안 하셨고요. 남편이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전형적이라는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저 같은 바보가 많다는 뜻인가요? 법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는 일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식 혼인에 비해 보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산은요? 20년 동안 제가 함께 모은 재산은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법적 배우자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남편분의 재산 형성에 첫 번째 부인의 재산이 기여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후 5시 법률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다들 자기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처럼 인생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20년을 어떻게 살았나 돌아봅니다. 남편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명절이면 시댁 음식 만들고 아플 때 간호하고.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창피하지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오후 6시 30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를 지나갑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봅니다. 어머 사모님. 어제 남편분이 술 사러 오셨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상해 보이는데. 부부싸움?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슈퍼를 나오며 깨닫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제 상황을 알면 안 됩니다. 수치심 때문입니다. 20년을 속아 산 바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오후 7시. 집에 도착했을 때 은숙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법률사무소요. 은숙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다녀왔어요. 변호사가 뭐래요?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대요. 은숙 씨가 한숨을 쉽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20년치 재산을 다 찾기는 어렵다고. 두 여자가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한 남자에게 인생을 망친 두 여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묻습니다. 은숙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싸워야죠. 당한 만큼 되찾아야죠. 하지만 변호사들은 안 된다고만 해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고 싸워야 해요. 은숙 씨의 눈에 불꽃이 보입니다. 20년을 빼앗긴 사람의 분노입니다. 저는 20년을 잃었어요. 당신은 20년을 속았고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함께 싸워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둘이서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은숙 씨의 손을 봅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입니다. 20년의 고통이 새겨진 손입니다. 그리고 제 손을 봅니다. 20년의 헛된 노력이 배어 있는 손입니다. 좋아요. 제가 대답합니다. 싸워봅시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니까요.
두 여자의 손이 마주 잡힙니다.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4챕터 예상치 못한 동반자. 다음날 오전 9시. 은숙 씨와 저는 남편이 서재 앞에 서 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은 이 방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봐요. 은숙 씨가 말합니다. 손잡이를 돌립니다. 잠겨 있습니다. 열쇠는요? 남편이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은숙 씨가 헤어핀을 꺼냅니다. 능숙하게 자물쇠를 건드립니다.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병실 문 여는 법을 배웠어요. 은숙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20년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서재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책장, 책상, 그리고 잠긴 서랍들. 여기부터 찾아봅시다. 오전 10시. 1시간 동안 뒤집니다. 서랍마다, 파일마다, 책 사이사이까지.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책상 뒤쪽 벽에 붙은 작은 금고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남편의 생일을 눌러봅니다. 틀렸습니다. 제 생일도 아닙니다. 한번 해봐도 돼요? 은숙 씨가 묻습니다. 그녀가 숫자를 누릅니다. 0-4-1-2. 딸깍 금고가 열립니다. 4월 12일. 제가 병원에 입원한 날이에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날짜로 비밀번호를 만들다니.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득합니다. 하나씩 꺼내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가 낯섭니다. 박준혁? 이게 누구예요? 저 모르는데요. 더 뒤집니다. 은행 계좌 내역서. 역시 박준혁 명의입니다. 차명 계좌예요. 은숙 씨가 단언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기려고 만든 거예요. 가족 이름 비슷하게 만들어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봅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은 돈이었나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부엌 식탁에 서류들을 쌓아놓고 두 사람이 정리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이네요. 시세가 15억은 될 거예요. 이 예금은 3억? 합치면 20억은 넘겠어요. 은숙 씨와 제가 서로를 봅니다. 20억.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숨기고 있었다니. 제 유산이 이렇게 불어난 거네요. 은숙 씨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제가 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제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했어요. 제가 말합니다. 명절 때마다 돈 아껴야 한다고, 외식 자제하자고, 여행은 사치라고. 두 여자가 동시에 한숨을 쉽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네요. 네, 정말요? 오후 1시.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두 사람이 놀라 서류를 급히 감춥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습니다. 3일 만입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집에 들어가야지. 내 집인데.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문을 막아섭니다. 왜? 은숙이가 있어서? 내 집에 내가 못 들어와? 남편이 비틀거립니다. 완전히 취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이제 당신 집 아니에요. 은숙 씨가 뒤에서 나타납니다.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넌 아직도. 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당신이 가둬놓은 20년을 견뎌내고요. 그건 내가 미쳤으니까. 증거 있어요? 진짜 정신병 진단서요. 당신이 조작한 게 아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오후 2시.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니, 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서요.
준석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은숙 씨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 돈으로 산 부동산들, 차명 계좌들 다 찾아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 금고 비밀번호가 제가 입원한 날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남편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도 나한테 잘못 없어. 내 돈으로 투자해서 불린 거잖아. 내 능력이야. 그럼 나한테 돌려줘야죠. 뭘? 나? 당연하죠. 원금의 수익까지. 남편이 비웃습니다. 꿈깨. 그거 지금 다 팔 수도 없고 팔아도 세금이. 그런 건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에요. 은숙 씨가 차갑게 말합니다. 오후 3시. 남편이 떠났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둘 다. 은숙 씨와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습니다. 은숙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괜찮아요. 20년 동안 더한 것도 견뎠는걸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 재산들 나중에 어떻게 나눌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증거를 찾고 있지만 결국 이 재산은 나눠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은숙 씨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당신도 2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정확히 반반 나누기는 어렵겠죠. 은숙 씨가 말합니다. 원금은 제 거고 그 이후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도 기여했다고 봐야 하니까. 저는 제가 말합니다. 욕심부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20년 일한 만큼 함께 모은 만큼만. 그게 얼마일까요? 은숙 씨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후 5시.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주 보고 있으니 불편해져서입니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은숙 씨와 우리는 과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돈 문제가 끼어들면 사람 사이는 언제나 복잡해집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최정희 씨 맞으십니까? 저는 박준석 씨 변호사입니다. 제 등골이 오싹합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의뢰인께서 부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하셨는데요. 5천만 원. 20년을 5천만 원에 정리하자고요? 거절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제한적입니다. 소송 가면 이것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오후 6시.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에 나왔을 때 은숙 씨도 나옵니다. 아끼는 오해하실까봐 그런 말 한 거예요. 은숙 씨가 먼저 말합니다. 저는 당신 몫을 안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계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제가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혹시 은숙 씨가 법적 권리로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두 사람이 마주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우리 참 불쌍하네요. 그러게요.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로 의심하게. 은숙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로 믿고 함께 싸워요. 그 사람 계획대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저도 은숙 씨 손을 꽉 잡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함께 가야 해요. 부엌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동반자가 있습니다. 5챕터 가족사의 진실. 오후 8시.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은숙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숙 씨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듣고 싶으세요?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려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은숙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해볼게요. 2005년 4월 12일. 은숙 씨의 목소리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날 아침 준석 씨가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다고 전문의 상담 한번 받아보자고. 저는 숨죽이며 듣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차를 타고 성심정신병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외진 곳이었어요. 은숙 씨의 손이 떨립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줍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어요. 간단한 질문 몇 개 받고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은숙 씨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자유로운 마지막. 오후 8시 30분.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잠겼어요. 은숙 씨가 계속 말합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아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소리 질렀어요. 왜 가두는 거예요? 나 환자 아니에요. 저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힘으로 절 제압했어요. 주사를 놓더라고요.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그 뒤로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 며칠은 면회를 왔어요. 제가 울면서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왜 나를 가둬놨어? 라고 하니까 은숙 씨가 눈을 감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치료받아야 해. 나를 믿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한테 좀 더 강한 약을 써주세요 라고. 제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오후 9시. 진단명이 조현병이었어요. 은숙 씨가 말합니다. 망상, 환청, 폭력성. 전부 거짓이었어요. 저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어떻게 20년을? 처음 몇 년은 매일 울었어요. 나가고 싶다고, 억울하다고. 그럴수록 약이 늘었어요. 환자가 병식이 없다는 게 의사 선생님 말이었죠. 은숙 씨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서 나가려면 미친 척해야 한다는 걸. 네? 진짜 환자인 척해야 의사들이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약 먹고 치료받고 조용히 있고. 20년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20년.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혀 미친 척하며 보낸 20년. 오후 9시 30분. 남편은 처음 1년만 면회 왔어요. 은숙 씨가 계속합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죠.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고 친척들도 정신병 걸린 애라고 피했어요. 저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재산은요? 은숙 씨 명의 재산은 어떻게? 입원하고 한 달 뒤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치료비 때문이라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사인했는데 그게 재산 이전 동의서였던 거예요. 은숙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납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사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남자가, 제가 20년을 함께 산 그 남자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오후 10시. 그럼 어떻게 나오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 화재가 났어요. 은숙 씨의 눈에 불꽃이 보입니다. 작은 화재였지만 병동이 혼란스러웠어요.
환자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 없었죠. 그 틈을 타서 도망쳤어요. 어디로요? 일단 서울로 올라왔어요. 20년 만에 보는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스마트폰, 키오스크 전부 낯설었죠. 은숙 씨가 손목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흉터가 있습니다. 뛰어내리면서 다쳤어요. 담장이 높았거든요.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 절박함이,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뒤로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법률 공부하고 증거 모으고,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오후 11시. 저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은숙 씨에게 건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릅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합니다. 네? 저는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은숙 씨가 지옥 같은 병원에서 고통받는 동안 저는 그 사람 옆에서 웃고 밥 먹고 여행 가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은숙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지만 만약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찾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아침 일찍 은숙 씨와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숙 씨가 말합니다. 병원 기록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입원했는지, 누가 사인했는지, 진단서가 조작됐다는 증거. 어떻게요? 병원에 가봐야죠. 직접. 위험하지 않아요? 혹시 다시. 괜찮아요. 은숙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도망칠 환자가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으러 온 피해자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요. 혼자서도.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은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은숙 씨가 없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동지가 됐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인생을 망친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함께 싸울 두 여자입니다. 오전 9시 30분. 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봅니다. 20년을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은숙 씨와 우리는 이제 함께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고 우리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빗속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6챕터 최악의 순간. 오전 11시. 성심정신병원 앞에 섰을 때 은숙 씨의 손이 떨립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습니다. 은숙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20년 만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병원은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외진 곳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을씨년스럽습니다. 들어가요. 두 사람이 함께 병원 정문으로 향합니다. 오전 11시 30분. 원무과 직원이 우리를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20년 전 입원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숙 씨가 말합니다. 환자분이시면 신분증 확인 후. 제가 환자였어요. 김은숙입니다.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갑자기 전화기를 듭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기록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제 기록인데요. 상급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그럼 상급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잠시 후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납니다. 원무과장이라고 합니다.
김은숙 씨 맞으십니까? 네. 법적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기록 열람은 법원 명령이 있어야. 말도 안 돼요. 은숙 씨가 소리칩니다. 내 기록을 내가 왜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해요? 규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후 1시. 병원을 나오는 길 은숙 씨가 벽에 기댑니다. 준석 씨가 이미 손을 쓴 거예요. 네? 병원이 협조 안 하는 건 돈을 받았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제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은숙 씨의 목소리에도 지침이 묻어납니다. 오후 3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맞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좀 더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김은숙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고 당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이미 은퇴했습니다. 병원 측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은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최정희 씨. 변호사가 저를 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 경우는 중혼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재산은요? 2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요? 법적 배우자인 김은숙 씨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최정희 씨는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귀가 멍해집니다. 아무것도요? 네. 법적으로 정희 씨는 박준석 씨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동거인일 뿐입니다. 오후 4시. 법률사무소 앞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은숙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변호사 말대로라면 모든 재산이 은숙 씨 거잖아요. 저는 20년을 그냥 날리는 건가요? 은숙 씨가 저를 봅니다. 당신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운다고 했지만 결국 법적으로는 내가 다 가져간다 그 말이죠. 은숙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뭐요? 당신도 불안한 거죠? 혹시 내가 당신 몫을 안 줄까 봐? 은숙 씨. 나도 마찬가지예요. 은숙 씨가 소리칩니다. 20년을 빼앗겼어요. 나한테 남은 건 법적 권리뿐이에요. 그런데 당신한테 나눠주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오후 5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친정 동생입니다. 언니 매형이 사라졌어. 짐 싸서 나갔대. 어디로? 몰라. 전화도 안 받아. 혹시 언니 알아? 아니,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습니다. 남편이 도망쳤습니다. 재산을 챙겨서 잠적한 것입니다. 오후 6시. 문자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 은숙이한테 전부 빼앗기면 나는 거지야. 해외로 나갈 거야. 당신은 은숙이랑 잘 해결해. 그동안 고마웠어.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도망치다니.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도 안 나옵니다. 오후 7시.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은숙 씨입니다. 손에 짐을 들고 있습니다. 나갈게요. 네? 이 집.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지만 당신이 20년 살았으니까. 제가 나갈게요. 은숙 씨. 그리고 아끼는 미안했어요.
은숙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불안했어요. 20년을 잃고 이제 겨우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빼앗길까봐. 저도 미안해요. 제가 말합니다. 저도 똑같이 불안했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두 사람이 현관에서 마주 섭니다.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제가 말합니다. 남편이 재산 챙겨서 해외로 도망간대요. 은숙 씨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오후 8시. 두 사람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봐야 해요. 은숙 씨가 말합니다. 차명 계좌들. 이미 돈을 다 빼갔을 거예요. 급히 인터넷 뱅킹을 확인합니다. 알고 있던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잔액 0원. 비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른 계좌도 확인합니다. 전부 비어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은숙 씨가 묻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일주일 전 제3자에게 매각됐습니다. 다 팔았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20억. 그 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숙 씨가 중얼거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오후 9시. 고요합니다. 두 여자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20년을 잃은 여자. 20년을 속은 여자. 둘 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졌나요? 제가 묻습니다. 은숙 씨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립니다. 이 집 안도 우리 마음도 전부 어둡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도망쳤고 재산은 사라졌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법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또 묻습니다. 은숙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은숙 씨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잃을 것이 무엇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 10시. 은숙 씨가 짐을 챙깁니다. 역시 나갈게요. 어디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일단 어디든. 안 돼요. 제가 은숙 씨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지면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흩어지고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미 아직 안 졌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은숙 씨가 저를 봅니다. 무슨 방법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은숙 씨가 천천히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하룻밤만 더 있을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긴 밤이 시작됩니다. 7챕터 절정.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은숙 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득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남편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을 리 없습니다. 어딘가 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합니다. 새벽 4시 30분. 서재 금고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구석구석 뒤집니다. 책장 뒤, 책상 및 서랍 안쪽까지. 그리고 발견합니다. 책상 뒤편 벽지가 미세하게 들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벽지를 뜯어냅니다. 그 안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 하세요? 은숙 씨가 서재 문을 엽니다. 역시 잠을 못 이뤘나 봅니다. 이거 발견했어요. 저는 USB를 들어 보입니다. 새벽 5시. 노트북에 USB를 꽂습니다. 파일이 열립니다. 엑셀 파일, PDF 그리고 녹음 파일들. 이게 뭐예요? 은숙 씨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엑셀을 열어봅니다.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차명 계좌들의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걸 남겨뒀을까요? 보험용이에요. 은숙 씨가 말합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협상하려고 했겠죠. 혹은 누군가를 협박하려고. PDF 파일을 엽니다. 계약서들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차명 계좌 개설 서류. 그리고 결정적인 것. 정신병원 원장과 남편의 계약서입니다. 이건 은숙 씨의 손이 떨립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 김은숙의 장기 입원 대가로 2천만 원 지급.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새벽 6시.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원장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아내를 좀 오래 입원시켜주세요. 하지만 환자가 정상이면 돈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그냥 몇 년만. 몇 년이요? 최소 10년. 아니 20년. 20년이요? 그건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침묵.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납니다. 은숙 씨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이 녹음. 제가 입원한 지 일주일 뒤에요. 날짜를 보세요. 저는 파일 정보를 확인합니다. 2005년 4월 19일.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하던 그 사람이 저를 20년 동안 가두려고 계획한 거예요. 저는 은숙 씨를 안아줍니다. 처음으로 은숙 씨가 제 품에서 웁니다. 오전 8시. 변호사에게 긴급 연락합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1시간 후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USB 파일들을 검토합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남편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요? 이건 형사 고발감입니다. 변호사가 단언합니다. 강금제,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배임. 최소 10년은 받습니다. 그럼 재산은요? 당연히 전부 환수 가능합니다. 해외로 빼돌린 것까지 추적하면 됩니다. 오전 10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담당 형사가 USB를 받아듭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박준석 씨 현재 소재는 파악되나요? 해외로 나갔다고 하는데. 출국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형사가 돌아옵니다. 아직 출국 안 했습니다. 네? 출국 기록이 없어요. 국내에 있습니다. 제 심장이 떱니다. 남편이 아직 국내에 있다는 것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추적 중입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영장 신청했습니다. 오후 2시. 형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인천 월미도 근처 모텔에 있습니다. 지금 출동 중입니다. 혹시 같이 오시겠습니까? 네. 은숙 씨와 저는 급히 택시를 잡습니다. 오후 3시 30분. 월미도 허름한 모텔 앞. 경찰차 2대가 서 있습니다. 형사들이 모텔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3층 234호. 형사가 문을 두드립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남편이 서 있습니다. 오후 4시. 남편은 수갑을 찹니다. 박준석 씨 강금제와 재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이 저와 은숙 씨를 봅니다. 여보, 은숙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 목소리 듣기 싫어요. 여보 오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고 20년 동안 사람을 가둬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은숙 씨가 소리칩니다.
제 인생을 빼앗아 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당신은? 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2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사랑한다고 함께하자고. 전부 거짓말이었죠? 아니야, 여보. 당신은 진심이었어. 정말이야. 거짓말.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진심이었다면 저한테 진실을 말했어야죠. 은숙 씨가 살아있다고 제가 법적으로 부인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당신이 떠났잖아. 당연히 떠났죠. 제가 소리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누가 살아요? 당신은 저를 도구로 쓴 거예요. 외로움을 채우고 집안일 시키고 그러면서 은숙 씨 재산으로 돈 불리고. 남편이 고개를 떨굽니다. 오후 5시. 모텔 방을 압수수색합니다. 캐리어 안에 현금 3억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형사가 묻습니다. 나머지는? 해외 계좌에. 계좌번호 대세요? 지금.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냅니다. 계좌번호들이 빼곡합니다. 20억이 어디 갔어요? 제가 묻습니다. 다 있어. 싱가포르 계좌에. 인출 비밀번호는요? 그건. 빨리 말해요. 은숙 씨가 다그칩니다. 남편이 마지못해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형사가 남편을 쳐다봅니다. 다른 피해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남편이 입술을 깨뭅니다. 2명 더 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묻습니다. 나 말고도 2명이 더 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숙이 전에 1명 있었어. 그 사람도 재산 있었고. 그리고 당신 전에도. 저는 뒤로 비틀거립니다. 은숙 씨가 저를 붙잡아 줍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 6시. 경찰서. 남편은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형사가 저희에게 말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긴 진술이 이어집니다. 은숙 씨의 20년, 제 20년, 모든 것을 진술합니다. 오후 9시, 경찰서를 나섭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끝났네요. 은숙 씨가 말합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네, 저도 대답합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2 여자가 경찰서 앞에 섭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집니다. 하나씩 어둠 속에서 빛이 밝혀집니다. 은숙 씨. 네? 우리 이긴 거죠? 은숙 씨가 저를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입니다. 네, 우리 이겼어요. 저도 웃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8챕터 결말 마이너스 여성연대의 승리. 3개월 후 오전 10시. 법원 앞에 섭니다. 오늘은 최종 선고일입니다. 은숙 씨와 저는 나란히 법원 계단을 오릅니다. 3개월 동안 수없이 오간 이 길이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떨려요. 제가 말합니다. 은숙 씨가 제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맞습니다. 증거는 확실했고 남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떨립니다. 오전 10시 30분. 법정에 들어섭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피고인석에 남편이 앉아 있습니다. 수의를 입은 남편은 초라해 보입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전 11시. 판결이 선고됩니다. 피고인 박준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합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감금하고 재산을 횡령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판사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저는 은숙 씨를 봅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에 대해 판결한다. 저는 숨을 죽입니다. 해외로 도피한 재산 18억 3천만 원을 포함 피고인 명의 재산 전액을 몰수한다. 이 중 3분의 1은 법적 배우자인 김은숙에게, 3분의 1은 사실혼 배우자 최정희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범죄 수익으로 국고에 기속한다. 은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또한 피해자 김은숙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 원, 피해자 최정희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오전 11시 30분. 법정을 나섭니다. 계단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두 분 어떤 심경이신가요? 앞으로 계획은요? 은숙 씨가 입을 엽니다. 20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저는 20년을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전부 헛된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두 분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건가요? 은숙 씨와 저는 서로를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습니다. 친구요. 네, 친구입니다. 오후 1시. 법원 근처 작은 식당.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국밥을 먹습니다. 이상하게 맛있습니다. 3개월 만에 제대로 먹는 밥 같습니다. 은숙 씨, 돈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글쎄요. 일단 작은 집 하나 얻고, 그 다음엔 여행이요? 20년 동안 같은 병원 방에만 있었잖아요. 세상 구경 좀 해야죠. 은숙 씨가 웃습니다. 요즘 자주 웃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정희 씨는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요? 법률이요. 우리 같은 피해자들 도와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못 되겠지만 상담가라도. 은숙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꼭 하세요.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집이 아닙니다. 법원 판결대로 이 집은 팔아서 나눠야 합니다. 은숙 씨와 저 각자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20년의 물건들. 어떤 건 가져가고 어떤 건 버립니다. 거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내립니다. 액자 뒤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때는 진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를 속인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을 거니까요. 오후 5시.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은숙 씨입니다. 짐 싸는 거 도와주러 왔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정리합니다. 20년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거 가져가실래요? 은숙 씨가 낡은 앨범을 건넵니다. 시댁 가족 사진들입니다. 아니요. 그냥 버려요. 진짜 버릴 거예요? 네. 제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은숙 씨가 앨범을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오후 6시. 짐을 다 쌌습니다. 두 사람이 빈 거실에 앉습니다. 아쉽네요. 제가 말합니다. 20년 살았는데 떠나려니까. 하지만 새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침묵이 흐릅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정희 씨,
은숙 씨가 말합니다. 고마워요. 제가요? 왜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 혼자 못 이겼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숙 씨 없었으면. 두 사람이 서로를 봅니다.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죠? 그러게요. 같은 남자 때문에 만났는데 이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됐네요. 가족보다 가까워요. 맞아요. 가족보다. 오후 7시. 해가 집니다. 거실 창으로 석양이 들어옵니다. 붉은 빛이 빈 거실을 채웁니다. 은숙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제 20년은 뭐였을까요? 법적으로는 무효고 남편은 거짓말쟁이였고. 그럼 그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은숙 씨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있어요. 어떻게요? 20년이 무효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낸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20년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제가 있는 건 그 20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숙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을 헛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오후 8시. 두 사람이 집을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20년을 살았던 집. 이제는 빈집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찰칵. 소리가 울립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아니요. 은숙 씨가 말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두 여자가 계단을 내려갑니다. 나란히 함께. 밖에는 밤이 내렸지만 거리는 밝습니다. 가로등이 상점 불빛이 차 헤드라이트가 거리를 밝힙니다. 은숙 씨,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고기? 좋아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오늘은 제가 턱내는 날이에요. 두 사람이 웃으며 걷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인생을 망친 두 여자. 하지만 서로를 구한 두 여자. 이제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두 친구. 거리의 불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어둠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